오쏘공, 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게 작은 공이었는데 큰 공이 돼서 돌아왔어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포함한 구 내의 모든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신있게 토지거래 허가 해지한다 그러더니 한 달이 좀 지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 해지해서 죄송하다며 원래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게 아니라 한 100배로 돌려줬습니다. 100배로 40만 호로 다시 돌려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쏘공.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강남 분위기 좋았고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오쏘공은 이런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해지하고 난 다음에 이 강남 3구가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기 시작하더니 외지역으로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권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한강 6대장에다가 양천구까지 목동까지 해가지고 너무 빨갛게 퍼져버렸다. 이게 마치 5주 전에는 강남 3구만 이랬는데 이제 10개 구구 정도가 이렇게 뻘겋게 달아올라 버렸는데, 그러면 이 옆으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한 거죠. 이걸 왜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런 용역 개발을 받아서 실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에 그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그게 제 생각인데 2월 달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은 거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은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 당에 권리 당원들이 많은 강남구 쪽에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대로였으면 벌써 선거가 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분위기 나오고 여야의 후보들이 급부상하는 시기였으니까 절묘하게 딱 맞았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선거도 늦어지고 틀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집값도 올렸다는 소리 듣고 축도법도 안 되게 생겼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10수년 전에 본인한테 왔던 그런 결과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친구들 박상우 씨랑 금융위원장이랑 때리고 나와가지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막상 이제 국토부 장관이랑 금융위원장은 엄포만 났지 따로 심하게 한 건 없고, 대부분은 강남 4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데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지정을 해버리는 악수를 또 뒀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죠. 강남 3구랑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만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파트만. 기존에 있던 데 몇 군데 한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를 다 해버렸다라는 거죠. 보시면 범위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즉시 지정했다라는 거고, 4개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 호가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정단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신규로 다 지정해버린 거죠. 언제? 6개월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15회 거절을 했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을 한 거죠. 결국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나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직접 지정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주도형 토지거래 허가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지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6개월 뒤에 잘 안 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3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거래가 되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전입을 안 해도 되는 일요일까지 23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꼭 팔아야 될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버리면 전세를 끼고 팔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부동산에 불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문제는 망고샘 톡방에서도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나오지도 않아 여기가. 주요 대단지들, 우리 항상 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반포라든지 특히 잠실에 있는 대단지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거래가 잘 되네 안 되네, 부동산 단속이 나와가지고 부동산에서 단문을 끌어 잠궜네, 아니면은 급하게 팔라고 가격을 많이 내렸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단지들은 한 5만 세대도 안 되고 나머지 35만 세대, 여기가 저는 매우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랑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더니 2120개 단지고 토탈 40만 호는 맞아요. 그래서 강남구 13만 호, 송파구 13만 3천 호, 서초구 9만 9천 호, 용산구는 좀 작죠. 3만 5천 호 이렇게 되는데 200세대 미만은 6만 7천 호 정도 되더라. 다 대해보니까. 비율이 그래서 16.9% 정도 되더라. 그리고 서초나 용산구는 비율이 좀 높고 송파구나 강남구는 비율이 좀 낮더라. 제가 왜 200세대 미만을 뽑았을까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원래 거래도 잘 안 되고 전거점도 돌파도 못했는데 얼떨결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해버렸어. 이게 안 그래도 안 팔리고 그래도 안 되고 가격도 전고점은 못 들었는데 여기는 본의 아니게 매우 힘들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팔 거야 이제. 문제는 500세대 미만, 요즘에는 대단지 신축 아니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500세대 미만은 14만 8천 세대나 돼. 강남구 5만 호, 서초구 4만 7천 호, 송파구는 3만 2천 호, 그리고 용산구는 1만 8천 호. 비율이 37% 정도 된다는 거죠. 용산구는 52%예요. 이런 데는 근데 어떡하냐 이제. 그죠? 여기가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막 투기가 성행하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데는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재산권에 너무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는 것도 너무 자기적이라는 거죠. 그냥 지자체장이 여기 투기가 성행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500세대 미만 단지이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데는 난리가 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죠. 과연 500세대 미만 단지들은 거래가 진짜 많이 안 되나 찾아봤거든요. 500세대 이상 단지들이 최근 6개월 동안 2266건이 거래가 됐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토탈 817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 비율이 26.7%라는 거죠.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가 많아가지고 전체 거래량의 11.8%밖에 안 되고 용산이나 서초는 500세대 미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포라든지 대단지 이런 거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세대 비중이 37%인데 거래 비중은 26.5%.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세대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좀 37%나 차지하는데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가 잘 안 된다. 결국 뭐냐면 이 주요 단지들 위주로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부 다 지정을 해버렸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화가 많이 나셨거나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막상 집을 파시거나 또는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태를 보면 매우 황당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용산구에 소규모 아파트 가격 맞춰가지고 가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큰맘 먹고 용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기존 집을 팔아야 돼? 아 그래?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으로 그냥 차라리 딴 데를 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 단지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장날이 왔어요, 장날이. 또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잠실 S인데 3월 20일에 2억을 내렸다. 여기는 5천만 원 내렸고 여기도 5천만 원 내렸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봐라, 2억이 급락하고 3억이 급락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막상 있잖아요. 네이버 매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S 매물. 특정 타입을 골라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이런 화살표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죠. 반대로 빨간 화살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 한두 개만 보여준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서 3억이 떨어졌네, 2억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 좋다는 잠실 S를 왜 갑자기 2, 3억씩 내려서 팔까요?
야, 이 드디어 사람들이 못 버티고 파는구나. 토지거래허가가 불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파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개의 매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 보면 전세 안고 매매라고 써 있고 이 매물도 풀전세 안고라고 써 있고 이 매물은 전세 안고 갭 가능 강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전세 안고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 뭔 소리냐? 전세를 끼고 있는데 주인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돼가지고 팔려고 내놨던 거야.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31억에 올려놨어. 31억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를 재지정을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안 그래도 팔라 그랬는데 세입자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전세를 낀 상태에서 팔라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왜? 다시 재지정 돼버리면 전세 끼고 캡 투자를 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실수요자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23일까지? 그러면 좀 깎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또는 부동산에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발표난 거 보셨어요? 이거 지금 31억에 안 팔려요, 소장님. 빨리 파셔야 돼요, 23일까지. 자, 한 2억 깎아봐요. 29억이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붙여볼게요. 투자하실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전세를 끼고 있어서 캡 투자 되는 사람한테 급하게 팔려고 내린 거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건데요. 방금 이 매물 있잖아요. 이 매물하고 동일한 타입의 최근 2월 달의 가격이 최고점이 30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전이 27억이었어요. 27억. 그러니까 3억이 뛰어가지고 한 건 거래가 된 거지. 자, 그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매물인데 여기 보면 27억에 거래가 되다가 2월에 한 건이 30억 5천에 거래가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은 전세가 껴져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도 해제됐겠다. 31억에 내놓으신 거지. 어머? 이거 이제 23일까지 못 팔면 세입자 나갈 때까지 못 팔겠다 싶어가지고 2억을 깎았는데 얼마였어요? 29억. 29억이면 이쯤 되거든요, 이쯤. 신고가 하나는 있긴 하지만 그 밑으로 거래된 가격들 기준으로도 1억 이상 비싸기 때문에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S 중에 풀뷰, 한강뷰 잘 나오고 로얄동 로얄층인 거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전세도 껴져 있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억을 깎아갖고 29억 정도에 내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매물들이 27억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전세를 끼고 있어서 꼭 이번에 23일까지 팔아야 된다. 두 번째, 내가 2억을 깎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여전히 1억에서 2억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내어놓은 거다. 이런 것 때문에 2억을 깎은 매물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요것만 딱 찍어가지고 거 봐라 2억 내리지 않았냐 강남 너무 비싸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팩트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시장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 봐라 이거 2억이 내렸다 그러면서 이러겠죠. 지금 안 사고 선생님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더니 계속 안 떨어진다. 자, 생각해보세요. 2월달까지 거래들이 가격이 막 오르던 게 토지거래 허가 해제하기 전에도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4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거래량이 감소할 겁니다. 자, 왜 거래량이 감소하겠어요? 전세 껴져 있어가지고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24일이 지나면 이제 못 파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왜 전세 끼고 못 파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세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캡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자기들은 안 사니까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캡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전세에 넣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실거주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매물도 잠기고 전세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상승이 확산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허가 지정된 곳은 투자로는 절대로 못 사니까 그 외의 지역으로
심리들이 옮겨가겠죠. 그래서 2025년은 강남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강남하고 비강남하고 격차를 줄이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제가 계속 2월달, 1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그거죠. 강남 3구에 시작해갖고 온기가 점점 옆으로 퍼져갖고 지금 이까지 왔다. 그래서 이 기세가 잠깐 주춤하겠지만 결국에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늘어나냐, 돈이 줄어드냐, 요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주춤하겠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갈 건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를 거다. 강남도 여전히 잘 버티겠지만 강남 주변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강남보다 강남 주변이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고점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